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만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딥러닝에 대해서 또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 설명을 드린다고 세부 사항을 다 이해할까?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주력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앞에 그 이론 설명은 키워드별로 이렇게 좀 익히시고 이게 머리에 익숙하셔야 그 다음에 뭘 어떤 걸 하실지 어떤 걸 할 때 금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로 좀 익숙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습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축값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축값 예측에 필요한 것들을 중점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미첼이라는 꺼졌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음성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대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인데 learn from experience with respect to some classes of task.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experience가 있고요. 또 그것과 연결돼서 task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performance measurement라는 게 P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데피니션. 되게 어렵죠. 뭔지 모르겠고. 그냥 축구 전술 게임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T는 뭐냐면 목적이에요. 윈더 게임, 태스크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P는 이제 퍼포먼스죠. 그거는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평가가 다시 반영돼가지고, 다시 반영돼서 다시 태스크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일일이 예를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정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직접 앞으로 넘어가면서 또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 이러면 안 되고 골을 넣어서 이긴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평가해야 돼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각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여기서는 그 다음 스텝들을 정하는 거죠. 평가 또는 스텝. 그리고 나서 그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예를 또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건데,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머신러닝에는 크게 이제 제가 쓰면 좋은데 뭐냐면, 그냥 프로그램과 머신러닝이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프로그램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그 안에서 뭘 하냐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출력받는 거죠. 그쵸?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머신러닝은 뭐냐면 데이터를 받아서, 뭐 입력받는 건 똑같죠. 근데 데이터를 받아서 이게 다시 돌아가요. 개선시켜요. 이걸 계속 개선시키면서 얘가 변해요. 프로그램이 안에서.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예측할 데이터를 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이 부족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계속 최적화된다는 거예요. 최적화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냥 프로그램은 주어져서 규칙인데 원래는 컴퓨터에 규칙을 주고 그 규칙에 따라서 답을 내는 거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근데 이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얘가 계속 변해가요.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예, 스스로 맞춰가요. 그리고 나서 그 스스로라는 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아까 얘기한 비용을 줄이는 거. 예를 들면 물류를 운송하는데 운송 비용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물류에는. 예를 들면 빠른 경로 탐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걸 뭐냐면 어떻게 가냐에 따라 탐색에 따라서 계속 그것이 변해요. 적은 값으로. 그랬을 때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 여기 비용이 얼마 드냐 물류 비용이 이거를 주면 얘가 여기 안에서 학습한 결과 경로 및 여러 가지 것을 학습한 것을 가지고 도출을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머신러닝은 뭐냐면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지도학습은 뭐냐면 문제와 정답을 알려주는 공부법이에요. 뭐냐면 이제 이건 뭡니까? 코끼리. 코끼리 여기 써 있죠. 그렇죠. 이게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우리 학습할 때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요. 이 레이블을 주고 얘가 코끼리야 인식해. 그리고 레이블을 주고 얘는 뭐라고요? 기린. 기린이에요. 여기 레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도학습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전을 주고 너 찾아봐 이런 거예요. 이걸 지도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분류의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클래스가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클래스가 안에 분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근데 비지도학습은 뭐냐면 이런 거 보면 어떤 규칙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묶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군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군집은 이거랑 뭐가 틀리냐면 레이블이 없어요. 이런 게 뭐라라고 안 주어져요. 정확히 말하면 주어줄 수가 없는 거지. 예,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연관 규칙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원래 친구 추천하면 뭐냐면 아는 사람 먼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자동으로 추천이 와요. 그런데 자동으로 추천이 오는데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꾸로 그 추천이 누구냐면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를 다녔어. 그러니까 얘가 찾은 거예요. 군집으로. 그냥 이렇게 묶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성을 보이는 거죠. 그거 알고 보니까 얘가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레이블이 나중에 찾아지는 거죠. 이런 거를 뭐냐면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반화가 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근데 이쪽은 상당히 좀 아직 여러 가지 것들로 연구 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데이터로 보면 뭐냐면 얘는 이렇게 2차원 테이블이 있으면 뭐냐면 이게 타겟이라고 해서 결과 값이 있어요. 근데 얘는 타겟이 없는 거예요. 레이블이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주어졌을 때 코끼리, 기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얘는 이 타겟이 없어 아예. 이걸 타겟이라고 그래요. 앞에 들어가는 거 외에 이 뒤에 있는 걸 타겟이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서 타겟이에요. 이게 지도와 비지도 학습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 더 있죠. 강화학습. 이건 뭐냐면 어떤 액션을 취하면 이 환경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봉고 강사님이 짰던 길 중에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를 더 해주고 저 잘못 가면 마이너스를 계속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셨죠? 길 찾는 그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이게 강화학습, 이 보상이 있는 거를 강화학습이라고 해요. 딥러닝은 이것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예. 잘한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거 따라서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조종을 해요. 타겟 자기 스스로 설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지금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최초의 그거는 저기 줬죠. 프로그래머가 줘야 그게 돼. 타겟이에요? 그 수치가? 예예. 이렇게 있다는 게. 그런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15번 했네. 그럼. 예, 난수로 조용해질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인공지능을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유전적 알고리즘도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돼서 이제 비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되죠 이제? 오. 그러면 제가 저 화면을 지금 보면서 하는 거네요? 비전으로 데이터를 이제 피팅해 가는 거죠. 그 비전 피팅 과정에 조금 더. 그리고 나서는 정확하게 뒤집죠. 저게 쉬운 게 아니래요. 예,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이게 학습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학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걸 수식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거를 가장 가까운 것을 이제 가까운 것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건 규칙을 수정해 가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 던지는 규칙들을 계속 안에 수정해 가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 개념은 이제 학습인 거죠. 학습,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그런 좌표를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그걸 학습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죠. 선형회귀, 배축값으로 얘기하면 선형회귀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직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의 기울기와 절편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거를 학습한다 그래요. 가장 최적점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 펑션이라고 목적 함수 또는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계속 줄여가면서 이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 나는 것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아까 이렇게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 프라이팬에 뭐라 그랬지? 빈대떡 뒤집기. 빈대떡을 던졌는데 전 뒤집기. 예, 뒤집기를 던졌는데 이렇게 던지면서 그 각도와 그거 여러 가지 요소 이제 피처라고 특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각도 뭐 좌표상의 뭐 힘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합해서 넣어서 그것의 오류가 가장 적은 기울기하고 절편을 찾아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형회귀라고 설명하시면. 그걸 훈련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스스로 규칙을 수정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데이터가 여러 개를 주어지니까 여기까지 주어진 거 안에서는 기울기가 이게 맞거든요. 가장 적어요. 근데 더 주어지면 얘가 기울기가 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규칙을 그래서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도학습, 그래서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규칙이라는 건 가중치와 절편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선형으로 생각하면 직선. 그러니까 2차원 테이블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규 분포를 이루면 어떤 선으로 거의 최적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y는 wx 플러스 b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형태로 표현해요, 항상. x는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y는 타겟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타겟이라고 보통 쓰고 얘는 트레인이라고 써요. 우리는 보통
x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주어주고 이게 A 수학에 보면 A고 이게 B인데 그쵸?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선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자료는 있어요. 뭐 x 값과 y 값 값은 있어요. 근데 이 선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좀 더 확장하면 행렬로 표현하면 벡터로 표현하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수식이 잔뜩 나오는 이유가 벡터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한번 수식으로 보고요. 그래서 요런 걸 찾아간다. 요것을 찾아가서 이게 여기 중에 가장 잘 표현한 그 W와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게 여러 개 있을 경우 평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모델이라고 해요. 모델은 결국 수학적 표현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손실함수죠. 손실함수. 손실함수는 뭐냐면 이거를 원래 값하고 우리가 예측한 값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손실 또는 에러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예측값. 그러니까 여기다가 값을 넣어갖고 얘를 예측했는데 이게 값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잖아. 계속 바뀌니까 그거를 y-라고 하고 y-예요. 예측값. 그리고 타겟값. 이게 y-트레인. 이게 레이블이죠. 얘기한 이쪽에. 원래는 이게 넣으면 이게 나와야 돼. x 넣으면 이게 나와야 돼 하는 게 이 값이에요. 그 값을 차이를 손실함수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게 원값이고 이게 예측값이면 요 값의 차이가 손실함수죠. 통계에서 얘기하는 오차함수하고 비슷해요. 예, 그 개념입니다. 오차입니다. 그래서 오차라고도 하고 에러 펑션이라고. 에러 펑션이라고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불려요.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줄이니까 목적 함수라고도 해요. 고올 펑션이라고도 해요. 이걸 줄이는 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선형이나 분류나 이건 전부는 뭐냐면 다 이걸 줄여가는 거예요. 얘를 줄여서 뭘 구한다? 얘를 구한다. 이게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 계속 변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최적한 값을 구하면 결론으로 이게 모델이라고 학습한 모델이라고 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W하고 B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 다음 장 보시면 좀 더 나은데요. 보세요. 여기다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런데 이 선을 하나 그은 게 이게 모델이죠. 일단 우리가 트레이닝 하려는 모델에 피팅한다. 그걸 피팅이라고 그러는데 피팅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패션쇼를 하면 어떤 모델 데려다가 입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델하고 그 옷하고를 합쳐서 이게 모델인데 이게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계속 해보는 거잖아요.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그렇죠. 이걸 피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피팅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얘를 그어놓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만큼 D1 차이가 있고 D2 차이가 있고 D3, D4 이게 다 차이가 있죠. 이거를 그었을 때 이 데이터들을 총 거리들이 가장 작은 놈이 얘가 가장 잘 표현한 것이겠죠. 에러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값은 없어요. 가장 근사한 값이죠. 그래서 계속 근사한 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선택하고 모델 선택하고 그 다음 코스트 펑션을 해서 그거를 옵티마이즈 한다고 하거든요. 이 최적화를 해요. 그럼 최적화하면 W하고 B가 어떻게 생겼죠? 그쵸? 그럼 이걸 다시 바꿔서 그 W와 B 사이를 가지고 또 다시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 set 코스트 펑션이 만족할 때 제일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는 이제 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단계에서 자료가 더 들어갔을 때 또 바뀌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 데이터에 추가적인 데이터 투입 없이도 최적화한다는 말씀인지. 예.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는요, 그 표본 뭐 통계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빅데이터를 전체를 넣고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가 모집단을 가지고 그냥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알았고요. 예. 그 빅데이터가 그 2019년도 빅데이터의 내용과 가지수하고 2010년 한 10년 후가 되는 뭐 올해도 좋아요.
2020년대 빅데이터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다시 피팅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 빅데이터에 추가 애드 없이 최적화를 하는 최적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개념은 또 들어. 예. 뭐냐면 현재까지. 그죠? 그러니까 추가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가정 네. 없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현재까지.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게 1년치가 더 붙었어요. 모델이. 그러면 얘를 다시 다 돌려야 되거든요.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 한 번 데이터 줄 때마다 이것까지 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를 학습해 놓은 거를 갖고 따로 떼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원하는 예측값 얘가 이 정도다. 그러면 얼마냐 값이 여기 모르니까 이게 없는 거거든요. 얼마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값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선식품을 배송하는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 거점별로 예측 값을 가지고 물량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모 회사에서 로켓 배송을 하잖아요. 그쵸? 물건이 이렇게 동이 날 때는요 로켓 배송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로켓 배송은 이미 물건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얘가 있어. 근데 나는 더 싼 걸 시키냐고 딴 걸 시켰어요. 내 건 다 취소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 거점별로 물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예측해야 되잖아요. 신선식품은 왜냐하면 폐기해야 돼. 하루 이틀 지나면. 그렇지.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지점에는 몇 개가 필요한가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얘기하는 중요한 변수들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요새 무슨 컬리는 폐기되는 율이 2점 몇 프로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습을 굉장히 잘 시킨 거죠. 그러니까 재고율도 거의 많이 돌지도 않고 이거를 최적화시키니까 물류 비용도 최적화되고 재고 비용도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이 별게 아닌 것인데 사실은 별게 아닌 것인데 복잡할 뿐인 거예요. 수학적 계산이. 개념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선이지만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이게 평면일 수 있거든요. 평면이고 3,000원이면 뭐 이렇게 여러 곡면일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에라 펑션에서 코스트 펑션에서 가장 최적화된 거를 찾는 게 그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다 보면 어느 날은 오류가 4도 나고 어느 날은 6도 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오류 버려지는 게 두 개다. 제일 맞으면 0개였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0개가 되면 그 다음에는 반대로 튈 수 있잖아요. 그걸 과최적화한다고 그러거든요. 과최적화되면 문제가 돼. 너무 고기에만 최적화되면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에 대해서 반응을 세게 해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적정량으로 줄여주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거를 잡아주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모델 중에 딥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뉴런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만든 게 딥러닝이에요.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딥러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머신러닝에는. 근데 딥러닝의 핵심은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배축값을 하는데 인공신경망을 하나 만들어서 간단한 거지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공신경망을 만들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입력이 여러 개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각각에 대한 웨이트라고 하거든요. W는 웨이트의 약자예요. 가중치. 기울기. 아까 함수에 있으면 WX 플러스 B잖아요. 예. 이거 가중치를 줘서 여기서 이제 그걸 가중치와 절편을 주면 함수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타겟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러가 많이 나오면 다시 수정해서 뭘 준다면 이거는 동일한데 얘를 바꿔주는 거죠.
이런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인공신경망. 이거를 딥러닝이라고 하면 이런 신경망을 여러 개 레이어 층을 가지고 이 구조를 짜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 개 층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을 바꿔서 이거를 학습하는 거죠. 멀티로. 그러면 그 가격이 나와요. 또는 분류가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격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다 분류에는 이게 최적화예요. 분류 계속 이게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렇게 던지는 게 맞냐 안 맞냐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고 여러 차원에서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들으세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딥러닝에는 인지와 관련된 문제 분류하는 거죠. 이미지, 음성, 텍스트에 관련된 문제 해결하는데 잘 맞아요. 비정형 데이터죠. 비정형 데이터. 막 흩어져 있잖아요. 정형된 게 없어요. 근데 일반 머신러닝에서는 뭐냐면 정형 데이터를 다뤄요. 뭐 예를 들면 암 환자 검진 데이터나 회사의 매출 데이터 이거는 그냥 딱 엑셀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단순하게 그냥 수학적 식을 처리해서 피팅만 하시면 나오는 거죠. 식용만까지 안 써도. 그래서 왜 우리가 딥러닝 하냐면 복잡한 문제들은 전부 이런 인지와 분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뭘 다루냐면 그래서 이제 언어 문제 텍스트하고 이미지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개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있죠. 이 책이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선형으로서 가격을 예측하는 것까지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미지 분류까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맞게끔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하는 모델 구현들이 있어요. 아까 층을 어떻게 놓냐, 뭐 RNN으로 놓냐, 뭐로 놓냐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값이 나오고 피팅이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의 특성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마지막인데요. 이게 개념은 자 머신러닝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이런 개념들이 있으셔야 돼요. 강화학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상을 주는 거죠. 세 가지 다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인 거죠. 예,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머신러닝. 그러니까 딥러닝은 뭐냐면 이 중에서 레이어를 가지고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딥러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에도 딥러닝을 쓸 수 있고요. 이거에도 딥러닝을 쓸 수 있는 거죠. 분류에도 쓸 수 있고. 그렇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습한다. 그리고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어떤 규칙을 넣어서 답을 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계속 데이터를 넣어줘서 얘가 뭘 찾는 거죠. 스스로 규칙을 잘 맞는 규칙을. 그것이 우리가 간단한 식으로 얘기하면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그렇죠? 절편. 이건 절편, 얘는 기울기. 얘를 조정해서 결국은 이걸 찾는 거를 모델이라고 한다. 결국은 Y는 이 모델은 수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예요. 타겟을이라고 쓰고 코스트와 에러 펑션이 있다. 이런 거를 해간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손실 함수를 어떻게 잡을 건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많이 쓰는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거든요. 경사 강화 학습법 맞나요? 네. 경사 학습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데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해볼 것입니다. 경사 하강법. 네.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습니까? 예. 예. 전화 껐다 계속.